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 이어서 C++에 이제 새로 등장한 여러가지 문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 시간이 이제 변수나 주로 거의 변수에 관련된 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뭐 범위 기반 포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레퍼런스 변수 저번 예전에 했었죠. 어쨌든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C++ 스타일로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샵 include 하시고 stdio가 아니고 iostream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using name space std 이렇게 적어주시고, 메인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한번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 거의 4강인가 그쯤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int a는 10이다. 이 표현은 뭐랑 같냐면, int a 세미콜론 하고 a는 10이다. 이 표현이랑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히 같은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C 언어에서는 그래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C++에서는 얘가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작동을 하는지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표현이랑 이런 표현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선언, 대입 이런 거랑 초기화랑 조금 구별을 해서 용어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초기화인데, 자, C++에서는 초기화를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요, a 괄호 열고 10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면, int a는 10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거는 약간 C 언어 스타일,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C++ 스타일로 선언을 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C++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표현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어쨌든 C++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수에다 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건 초기화고 여기 밑에 있는 건 대입이죠, 그죠? 자, 그럼 변수의 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명백한 호출의 괄호 앞에 오는 식에는 함수 괄호 포인터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게 뭐냐면 얘가 함수인지 변수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 딱 봐서는 그냥 void a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함수로 호출하는 건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int b 같은 거 만들어서 똑같이 b에다가 이런 식으로 a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뭐 간단하게 출력만 한번 해보고 끝내보죠. a는 하고 여기다가 a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and l 그 다음에 cout b는 b and l, 자, 이렇게 적어주고 간단하게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a는 10, b는 10 이렇게 딱 나오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제 뭐 여기다가 a 플러스 5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실제로 a는 10이고 b는 15라는 값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네요, 그죠? 자, 다음 예제는 정말 유용한 C++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범위 기반 포문이라는 겁니다. 범위 기반 포문.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범위 기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열 내에서 조금 더 편하게 포문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 보죠. int array 이렇게 하고 여기다 10개짜리 정도 잡아보고 파이로 갈까요? 3, 1, 4, 1, 5, 9, 2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6, 5, 3까지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10개짜리 배열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냐면, 먼저 일반 포문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C 언어 때 했던 포문은 어떤 형태였냐면, 어떤 i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게 0부터 10까지 돌면서 뿔뿔이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 cout 같은 걸 써가지고 array에 각각의 원소를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array에 i.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포문 말고 조금 다른 종류의 포문을 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i라는 게 뭐 여러가지 주장이 있지만 저는 이 i가 인덱스의 첫 글자라고 봐요.
그래서 인덱스가 뭐냐, 뭐 차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몇 번째 원소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i가 0부터 시작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쭉쭉 가서 10번째가 되기 직전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인덱스 말고요, 여기 포문에 사용되는 변수를 갖다가 배열의 각 칸을 변수인 마냥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int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 같은 걸 하나를 적어줘요. 그 다음에 콜론을 하나 적어주고요. array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rray 안에 있는 모든 n을 본다 이런 말이죠. array의 각 칸들이 이제 int로 돼 있잖아요. 그 각 칸을 갖다가 이제 n으로 놓고 이제 n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rray의 i 대신 여기다 그냥 n이라고 쓰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럼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배열의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n이 배열의 0번째 칸부터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n의 값이 3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n의 값이 1이 되고 4가 되고 1이 쭉 돼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array의 모든 요소를 한 번씩 다 돌았으니까 포문을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n의 값을 바꾼다고 해서 array의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뭐 n 뿔뿔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n 뿔뿔 같은 걸 한 다음에 포문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범위 기반 포문을 통해서 n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를 공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cout endl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백 이렇게 하고 cout endl 자 이렇게 한번 해서 출력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n 뿔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141592 똑같이 뜨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왜 그렇냐면 이 n의 값은 그냥 일반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포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동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n은 array의 뭐 6이다. 그러니까 6번째 도는 도중에 int n이 array의 6번째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n을 뿔뿔 시켰다고 해서 array의 6 자체가 뿔뿔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n도 메모리를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상에서는 n에 할당된 칸이 따로 있고 array 6에 할당된 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에다가 뿔뿔을 해준다고 해서 array의 값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의 값을 아무리 뿔뿔 시켜봤자 실제로 array에 있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rray의 값을 수정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 출력할 때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array의 값이 실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바뀌냐면 저희가 짜놓은 코드가 그냥 안 바뀌도록 해놨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end라는 거를 하나만 붙이면 이 값이 변해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이번엔 변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라고 하면 이제 레퍼런스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 레퍼런스 변수는 예전에 함수할 때 한번 했었는데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 예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레퍼런스 변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레퍼런스 변수는 어떤 거였냐면 약간 포인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인터랑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변수를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바이 레퍼런스가 가능하고 그러네요, 그죠? 그럼 포인터랑 다른 점이라면은 먼저 선언을 할 때 end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를 쓸 때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별표 p에는 10. 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만 p가 가리키고 있는 a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레퍼런스 변수로 하게 되면은 int 레퍼런스 p는 a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p는 10 이렇게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a의 값이 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뭐 굳이 C++ 스타일로 이제 선언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5라는 값을 가진 a라는 변수를 p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고 있고요. p의 값을 10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게 곧 뭐가 되냐면 a의 값을 10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ut 하고 p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a의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p도 a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a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게 레퍼런스 변수였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었냐면 수압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죠?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뒤바꾸는 거.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콜바이 밸류로 이제 만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포인터로 이제 int 별표 a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레퍼런스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자, 레퍼런스 변수 a랑 레퍼런스 변수 b를 매개 변수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어떤 변수의 값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tmp라는 변수를 통해서 값 두 개를 바꿔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에 57이었는데 75로 바뀐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뭐 a라는 이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b라고 해볼까요? b 레퍼런스 b에다가 a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b라는 레퍼런스 변수는 a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상한 표현을 한번 써볼 거예요. c라고 해볼게요. 그냥 뭐 r1, r2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레퍼런스니까 r1, r2 자, r2는 뭘 할 거냐면 이상한 걸 한번 해볼 거예요. 3을 한번 가리켜 봅시다. 근데 이 3이라는 거는 실제 메모리 상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되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0도 저장되어 있고 1도 저장되어 있고 그럼 막 21억 4748만 뭐 그런 숫자까지 다 저장이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변수가 3이라는 값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이 3이라는 상수 자체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2라는 포인터든 레퍼런스든 간에 어쨌든 상수를 가리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a 곱하기 a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a 곱하기 a라는 거를 가리킬 수 있냐? a 곱하기 a가 실제로 메모리상에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식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죠? a도 메모리상에 들어있고 여기 있는 a도 메모리상에 들어있지만 이거를 두 개를 곱한 어떤 식 자체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로는 가리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011년에 C++이 되게 많이 바뀐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rvalue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rvalue. 자, 이게 뭐냐면 lvalue랑 rvalue라는 게 있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등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rvalue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수정할 수 없는 값을 r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값을 lvalue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a겠죠. a는 변수니까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은 당연히 수정이 안 되죠. 3을 다른 숫자로 수정을 하는 순간 수학이 다 망하게 되니까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a 곱하기 a 같은 걸 보면은 사실 수학에서는 a 곱하기 a는 4 뭐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컴퓨터는 지금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a에다가 4를 대입이라는 말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 수는 있어도 어떤 식 자체에다가 값을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 rvalue라는 거는 이런 값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레퍼런스 변수 대신에 and를 두 개만 붙이면 돼요.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빨간 줄이 완전 거꾸로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rvalue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1도 rvalue고 r2도 rvalue고 r3도 rvalue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r1에는 a가 저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a는 바꿀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죠? rvalue 참조를 lvalue에 바인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은 수정할 수 없는 값이니까 rvalue에 저장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a도 수정할 수 없으니까 r3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rvalue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퍼런스 변수랑 rvalue까지 해서 되게 멘붕이 오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이런 걸 했었죠. 여기다 and만 붙이면은 실제 array의 값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게 end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int n은 array에 6. 자,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봅시다. n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변수잖아요. 그죠? n을 바꾼다 그래서 array에 6이 바뀌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레퍼런스 변수로 선언을 했다. 그럼 얘도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n이라는 거는 실제로 array의 6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n의 값을 변경을 하면은 array의 값이 실제로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end 한 글자만 적어주게 되면은 실제로 array의 값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제 뭐 변수의 초기화 이런 내용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범위 기반 포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rvalue랑 레퍼런스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직도 문법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문법을 할 건데 함수에 관련된 그런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